자, 그러면은 컨볼루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NN 밑에 컨브 2D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D, 2디멘션을 얘기하는 컨볼루션 2디멘션. 2디멘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D도 있겠죠. 1D는 뭐 오디오나 뭐 음성 아니면 뭐 주가 변동이나 이런 건 1D죠. 2D는 이미지. 그다음에 3D도 있겠죠. 3D는 이제 동영상이 되겠죠.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축이 추가가 되면은 3D가 되겠죠. 3D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 채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한 차원이 더 높죠. 그러니까 2D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채널이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채널 RGB 채널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3차원이다. 흑백 이미지는 여기가 1이 되겠죠. 흑백이나 그레이 이런 거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은 아웃풋. 이것은 이제 필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라는 것은 넘버 오브 필터가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만한 필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예제로 본 거에는 필터가 두 종류가 있죠. 여기 한 종류, RGB 이렇게 바이어스에서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아웃풋이 몇 개가 돼요? 필터 개수만큼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림이 두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력 채널은 3개, 3차원이고 아웃풋 채널은 2개, 2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사이즈는 3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형태. 그런데 커널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를 같게 해요. 그래서 그냥 3이라고 쓰면은 가로도 3, 세로도 3 이렇게. 근데 좀 특이하게 내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여기처럼 이렇게 커널 사이즈는 3x3 아니면 뭐 10x3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난 이런 거 말고 이런 커널을 원해.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디오를 처리할 때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오디오는 1차원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그 주파수 변환을 해서 2차원 이미지를 만들면은 시간축 그 주파수 축은 전체를 다 하고 시간축은 짧게 하고 여긴 주파수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요거는 이제 그 컨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네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스트라이드가 뭐죠? 스트라이드는 뚜벅뚜벅 걷는다 그런 의미죠. 여기는 이제 한 칸씩 움직인다.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가로 한 칸. 근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은 두 칸씩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한 칸씩 픽셀 단위로 한 칸씩 건너뛰었는데 두 칸씩 건너뛰면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클 때,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짜리 오메가 픽셀의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하거나 뭐 3으로 하거나 하면은 그 출력 사이즈가 팍 줄어들죠. 그럼 이제 뭐 메모리라든가 그런 연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지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디폴트로 놔뒀어요.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는 이제 채널 넘버 오브 인풋 피처. 이제 피처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특성을 사용할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양이를 인식하는데 뭐 눈의 크기라든가 뭐 수염의 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징, 그게 이제 피처죠. 인풋 피처가 몇 개냐? 여기서는 RGB 3개다. 그럼 아웃풋 피처는 이제 16, 아웃풋 피처는 16개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 피처의 개수, 아웃풋 피처의 개수, 아웃풋 피처의 개수, 인풋 피처의 개수, 아웃풋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이미지로 따지면은 하나의 픽셀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가 갖는 어떤 특성이다. 그래서 한 점 한 점이 다 여기서는 특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커널 사이즈 오브 커널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보도록 하죠. 커널은 3x3, 그 다음에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채널이 RGB 3개니까 3이 되겠죠. RGB 3 이렇게 해서 인풋 채널의 개수. 자, 여기 채널이라 그랬는데 또 채널이 뭐죠? 앞에서 얘기했던 인풋 피처의 개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는 채널, 그 다음에 피처, 인풋 채널, 그러니까 입력이 몇 개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인풋 피처가 몇 개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풋 채널이 3개니까 3x3x3 해서 실제로는 이제 요 커널이라는 것이 요런 큐브 모양이 되죠. 큐브 맞추는 그런 큐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큐브 이렇게 해서 3차원. 여러분 큐브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것이 아웃풋 채널만큼 있다 그랬죠. 요런 것이 몇 개만큼 아웃풋 채널만큼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풋 채널, 그다음에 아웃풋 채널. 그러니까 그 웨이트가 이렇게 그 4차원 텐서가 되는 거죠. 아웃풋 채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아웃풋 채널을 16으로 해줬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그 다음에 원래가 3x3, 그 다음에 인풋이 3개, 1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풀리 커넥티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바이어스가 필요해요. 바이어스는 어디다 들어가요? 여기 요 커널하고 이미지하고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개수만큼 바이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출력 개수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의 쉐입을 보면은 16, 3, 3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어스가 16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2D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입력시키면은 출력은 뭐냐? 출력도 이미지가 되는 거죠. 출력도 2D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 요 첫 번째 필터가 뭐예요? 커널이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첫 번째 필터가 골라내는 그런 어떤 특성, 그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로선을 찾아내는 필터다.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컨볼루션을 거치면은 그 이미지에서 그 세로선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필터를 거치면은 그 이미지는 가로만 이렇게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선만 있는 게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그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컴부 2D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 어떤 차원의 데이터,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되느냐 그거죠. 하이트, 위트, 높이, 폭, 그 다음에 채널 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배치. 한 번에 몇 개씩 볼 거냐 이거죠. 뭐 배치는 보통 뭐 100개를 쓰기도 하고, 뭐 많은 경우에는 뭐 10,000개를 쓰기도 하고, 적은 경우에는 뭐 50개, 20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응용 분야인가,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 뭐 GPU가 있는데, GPU가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메모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고 처리해도 이게 순식간에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U가 아주 작아요. 그러면은 뭐 한 번에 한 20개 정도씩만 넣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뭐 GPU가 너무 작은데 배치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막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더 느려지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GPU는 굉장히 큰데 20개씩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고 20개만 다 처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이 낭비되겠죠? 적당한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에서 제일 첫 번째 이미지와 레이블은 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골랐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한 장만 골랐으니까 지금 요 상태는 요거죠. 요거는 CHW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입력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요? 사이즈를 앞에다가 언스퀴즈에서 앞에는 이제 한 차원 높여줘. 1 곱하기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1을 1 곱하기 4차원 텐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쉐입을 보면은 1, 32 by 32 RGB. 아웃풋은 지금 입력 요 이미지 개수가 1개고, 그 다음에 16 아까 16개씩 있었죠? 그 다음에 30 by 30. 자, 32 by 30이 들어갔는데 왜 30 by 30이 나왔죠? 하하.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그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죠? 그냥 컨볼루션을 정의하고, 그죠? 컨볼루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컨볼루션을 한 거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의한 거는 랜덤하게 초기화가 됐어요. 랜덤하게 만든 거죠. 자, 랜덤하게 집어넣어서 랜덤한 결과를 내봅시다. 인풋이 이런 게 들어갔더니 랜덤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게 나왔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랜덤하게 어쨌든 랜덤 필터를 적용했더니 어쨌든 뭐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오류가 없이 잘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아까 입력은 32 by 32인데 출력은 30 by 30이죠. 그래서 여기 흰 공간이 이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8x8 이미지에다가 이걸 적용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만큼 시작해가지고 한 칸씩 이동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러면 뭐예요? 두 칸은 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두 칸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그 커널 사이즈가 3x3일 때, 물론 몇 칸을 잃어버리냐 하는 거는 커널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7x7이면 어떻게 돼요? 딱 두 장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x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로 패딩이라는 걸 해요. 이 이미지 둘레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요. 우리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은 우리 이제 패딩을 입겠죠? 패딩을 입으면 이제 등치가 이렇게 커지죠? 제로 패딩, 0으로 패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요 커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은 원래 이미지 사이즈와 같은 8x8이 나오죠. 여기는 뭐예요? 10x10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두 개씩 줄여서 8x8 이렇게 해서 제로 패딩을 해서 컨볼루션을 우리말로는 이제 합성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력이 이 8x8이 되도록 하는 경우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제 SAM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를 밸리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밸리드로 할 거냐 SAM으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파이터치에서는 그 패딩을 몇 겹을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지는 인풋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바운더리에다가 패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력이 이제 4x4죠. 4x4인데 3x3 커널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밖에 그냥 하면은 두 개밖에 안 되지. 두 개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패딩을 안 하면은 결과가 요만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2x2. 근데 주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만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만큼 0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4개를 4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 아웃풋이 똑같이 입력과 같은 4x4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 밖에 없죠. 근데 여기 이미지가 더 작으면은 얘가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애들은 여러 번씩 하는데 왜 나는 왜 적게 해? 그래 너도 많이 해주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점만 포함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더 커지겠죠. 이미지가 두 개가 더 커져가지고 6x6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더 크게 하고 싶을 때 이거 요 끝에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여백에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지만 실제로 또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그런 경우에.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경우에는 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패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그림의 폭 빼기 커널의 폭 더하기 1만큼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래서 제로 패딩을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아웃풋에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와 똑같은데 여기 패딩은 1 이렇게 옵션을 넣어줬어요. 앞에는 뭐예요? 디폴트로 패딩을 안 한 거죠. 지금은 패딩 아직 입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언스퀴즈에서 보니까 32, 31 넣었더니 32, 32가 그대로 나왔죠. 패딩을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커지겠죠. 자, 근데 굳이 이미지 크기를 왜 유지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이를 깊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32x 32로 아주 층이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컨볼루션을 아주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둘씩 줄어드니까 32x 32면 한 16번 하면 이미지가 0이 돼버리겠죠? 그럼 16번 하면은 이미지가 0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100층을 하고 싶은데 이미 여기까지 가면은 이미지가 사이즈가 0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깊이를 깊이 하고 싶을 때 또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층 간의 웨이트를 건너뛰는 요런,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레디언 베니싱 그레디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걸 만드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를 여기다 바로 전달해 줘야 되니까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레지듀얼 넷이라고 하죠. 이거 뭔지 잊어버린 학생은 앞에 다시 넘어가서 레지듀얼 넷이 뭔가 보도록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레지듀얼 넷이라는 것은 뭐 현재 그 딥러닝에서 거의 항상 대부분 쓰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층을 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크기를 딱 반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걸 거치고 나면 크기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나는 그러면 사이즈를 16 by 16으로 하고 싶은데 이미 3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또 줄이려면은 뭐 다르게 해야 되겠죠?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사이즈를 유지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뭐 늘리던지 줄이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피처를 어떻게 디텍트 하느냐. 피처라는 거는 그 이미지의 뭐 가로 성분, 뭐 세로 성분, 사선 성분, 이런 거,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는 우리가 그 웨이트를 랜덤하게 해서 일단 결과를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아주 심플하게 그 모든 값을 9분의 1로 한번 해봤어요. 웨이트를 9분의 1로 fill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요 값들, 그 값들과 어떻게 돼요? 평균이 되는 거죠. 전부 더한 다음에 9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죠?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난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뽀샤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입력이 들어갔는데 약간 어떻게 돼요? 입력이 흐릿해진 뿌연 효과, 이뻐지는 효과,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전부 2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를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오늘의 퀴즈로 하겠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메일로 퀴즈 답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각 모든 픽셀은 이웃들과의 평균 값을 구하게 돼서 이 흐릿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로선을 추출하는 그런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데 여기다가 웨이트에다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노 그래드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봤죠. 요거는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걸 업데이트 안 할 거니까 굳이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유지하고 메모리에 계산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어떤 픽셀을 중심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면, 여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때, 이런 경우 여기 보면은 요 점을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여기는 0이고 까만 점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요 점 요런 지점에서는 이제 그 출력이 강하게 나오죠. 그렇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지점에서는 그냥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경계선 부분 세로선만 찾아낸 이 커널은 버티컬 엣지를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거죠. 바이어스는 0으로 했어요. 바이어스를 0으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으로 하면은 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 흐릿한 경계선이 약간 흐릿한 거는 없어져 버리겠죠. 바이어스를 넘지 못하는 그런 값들은 없어지고 이 바이어스를 크게 넣으면은 바이어스를 넘는 그런 강한 엣지들만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강한 우리가 이미지에서 아주 진한 확실하게 진한 엣지를 찾아내느냐 아니면 약간 흐릿한 엣지를 찾아내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바이어스나 이런 걸로 아니면 이런 값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랜덤하게도 해봤고 인위적으로 손으로도 해봤고 이런 걸 해봤는데 이걸 이제 러닝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웨이트들을 우리가 러닝하고 싶으면은 자, 이미지가 있죠? 여기 RGB 이미지가 있는데 컨볼루션이 지금 5개가 있죠? 그러니까 5개의 피처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뭐 가로, 세로, 사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널들이 3x3x n 인풋 채널 이거는 이제 3 n이 3이니까 요거 하나가 3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가 3x3x3 그것이 5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몇 장이 나와요? 그림은 5장이 나오죠. 자, 이런 그림이 5장이 나왔어요. 원 아웃풋 채널 퍼 커널마다 하나의 아웃풋 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층에서는 다시 이제 요 채널 개수만큼의 이제 요 차원 여기가 5개니까 5차원이 되는 거죠. 입력 채널 차원이 5차원이 되고 이 전체 개수는 또 6개로 늘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미지는 워낙 크니까 층이 갈수록 요 사이즈는 적게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개수를 많이 해요. 특징의 개수를 많이 해서 이 깊이가 깊어지면은 더 많은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층에서 어떤 선, 가로, 세로, 사선, 뭐 이런 점, 이런 특징들을 이제 찾아내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추상적이 될수록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죠.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로스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쭉 거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들은 전부 이제 웨이트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여기 웨이트들이 들어있고 또 여기도 웨이트들이 들어있고 이 로스를 그 웨이트로 미분한 거 곱하기 러닝 레이트에서 웨이트를 빼면 똑같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를 학습할 때와 같은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도 똑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컨볼루션이 이미지의 여러 곳에서 다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각각의 그 웨이트 변화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 이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